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후식으로 메구미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왕 메구미가 루이를 퇴치하고 귀살대 본부애가 네즈코를 인정받고 무한열차애가 아카자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1, 2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메구미가 10종용 법술 옥견을 시전하자 아카자는 물론 큐즈로까지 깜짝 놀랐는데 아카자는 인간 주제에 신기한 술식을 쓴다며 흥미로워했고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옥견들을 파괴살로 날려버렸죠. 역시 아카자 같은 경우는 강한 캐릭이다 보니 옥견만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수많은 토끼 식신들을 소환해 아카자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카자는 이딴 약해 빠진 것들로는 내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며 그 토끼들에게 연타를 날려 마구 파괴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때 마왕이 소환해 놓은 소식신인 관우가 뛰어가 아카자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아카자는 토끼들에게 시야가 가려져 관우가 뛰어오는 걸 미처 몰랐고 부딪히는 순간에 가드를 해봤지만 관우의 특성상 뛰어간 거리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아카자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튕겨져 나가버렸죠. 하지만 아카자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러진 뼈들과 박살난 장기들을 재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누에가 전기 공격으로 지져 몸이 회복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아카자는 도대체 이것들은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며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붙자고 했죠. 그의 마왕은 애초에 너도 정정당당하게 큐즈로와 싸웠던 건 아니지 않냐고 인간에겐 없는 오니의 재생력과 혈기술을 이용해 싸우지 않았다면 이미 넌 큐즈로에게 팔 다리를 베어 진 거나 다름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원하니깐 정정당당하게 6탄전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하며 일륜도를 빼들었고 아카자는 그대로 뛰어들어 마왕과 6탄전을 펼쳤죠. 마왕은 예전에 아빠 토우지에게 채술과 무기술을 배웠기에 아카자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카자는 특이한 술법을 쓰면서도 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실히 지금껏 만나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상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마왕은 아카자의 그러한 마음을 예상하고 다음번 합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며 발도술 자세를 취했죠. 그의 아카자는 자신도 모든 전력을 퍼붓을 생각으로 파괴살 종식 청운난장광을 시전한 뒤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닥에서 커다란 뱀이 아카자의 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강한 주먹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다리의 위치도 매우 중요했기에 아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자신의 앞쪽으로 뛰어오고 있는 마왕을 보고서 데미지는 반감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 자세 없는 종식을 써야겠다는 판단으로 주먹을 강하게 뻗으려고 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웬 거대한 두꺼비가 혀를 쭉 뻗어 아카자의 팔목을 감아버렸죠. 아카자는 저런 소환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 아니었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마왕은 불만 있으면 너도 10종용 법술 배우던가 라고 하며 그대로 아카자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큐즈로는 확실히 무사의 대결로 보기엔 너무 악랄하게 이기긴 했지만 낭만을 챙기고 죽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겨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귀살대 역사상 처음으로 상현의 오니를 퇴치했다는 소식, 특히나 마왕의 돋보이는 활약 덕에 이겼다는 큐즈로의 증언으로 인해 귀살대 내에서 마왕의 신뢰도는 마구 상승하게 되었죠. 마왕의 활약을 보고서 눈에 하트가 가득해진 미치리, 그리고 그런 미치리를 보고 괜히 심술이 났던 오바나이는 나도 상현의 오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베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마왕은 그럼 다음 상현 사냥에 너를 데려가 주겠다며 내 계획을 잘 따라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쓸만한 계획이라면 따라줄 수 있다며 어서 상현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은 미치리와 오바나이를 데리고 유곽으로 갔고 미치리에게는 유녀로 잠입을 해 오니의 행방을 찾고 오바나이는 손님으로 들어가 오니의 행방을 찾으라고 포지션을 나눠줬죠. 사실 마왕은 원작을 알고 있었기에 다키가 어떤 유곽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미치리가 유녀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싶었기에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였습니다. 마왕은 계획대로 미치리가 잠입해 일하고 있는 곳에 손님으로 들어갔고 임무에 나와 있는 만큼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미리 말을 한 뒤 미치리에게 수청을 들라며 탐관오리 빙의에 마구 괴롭히려고 했죠. 그런데 미치리는 하라는 수청은 안 들고 자꾸 안주를 집어먹기만 했고 안주를 못 먹게 하면 나라 잃은 표정으로 안주를 쳐다보며 침을 삼켰기에 어쩔 수 없이 안주를 계속시켜 미치리의 배만 채우게 했습니다. 반면에 오바나이는 수많은 미녀 유녀들 사이에 껴있었는데 여자를 신용하지 않고 경계를 하던 오바나이였지만 예전 나타구모산에서 미치리의 품에 안겨본 이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초대형 거인이 발로 차버린 것처럼
완강했던 마음의 벽에 구멍이 뚫려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화끈한 유녀들의 몸매에 자꾸 눈이 가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자꾸 수박 개수를 세어보다가 결국 정신이 몽롱해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바나이가 마신 술에는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이 들어있었는데 오바나이가 갔던 유곽의 오이라는 상현 육타키였기에 오바나이의 검사 차림새를 보고서 곧바로 귀살대임을 파악했고 그를 잡기 위해 유녀들을 시켜 오바나이의 정신을 쏙 빼놓았던 거였죠. 오바나이는 눈을 뜨자 어떤 지하실에 묶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앞에는 상현 육타키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다키는 오바나이에게 꼴에 내 녀석도 남자라고 새끈한 유녀들에게 둘러싸이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며 마구 조롱을 했고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다키의 협박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다키는 그에 웃으며 너의 신비스러운 오드아이부터 파내주겠다며 다가갔는데 그 순간 오바나이는 오비를 풀어버린 뒤 다키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당황하며 분명히 아까 오비로 묶어놨을 때 몸 수색을 해서 칼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사실 마왕으로부터 와라비이메의 정체를 듣게 되었고 일부러 다키를 끌어내기 위해 유녀들의 유혹에 휘말린 척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나이는 어릴 적부터 톡사와 함께 지내왔기에 독에 대한 내성도 꾸준히 쌓아왔고 유녀들이 먹인 약에도 멀쩡한 상태로 있었지만 쓰러진 척 한 거였죠. 그리고 오비에 묶여 있었을 때 자신의 반려뱀 카브라마루가 몰래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와준 것이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정말로 메구미 그 녀석의 계략이 전부 들어맞았다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째선지 다키는 목이 베었음에도 소멸하지 않았고 다키는 계략을 숨기고 있던 게 너뿐인 줄 알았느냐며 오바나이의 옆쪽으로 큐타로를 보내 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왕이 난입해 큐타로의 기습을 받아쳤고 이건 역시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며 가운데 손가락을 신명나게 흔들었죠. 큐타로는 그에 다시 다키 쪽으로 물러섰고 다키는 그 상황을 틈타 목을 다시 붙인 뒤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다키와 큐타로를 보고서 둘이 하나의 온이라는 것을 유추해냈고 자신이 더 강해 보이는 남자 오니 쪽을 맞겠다고 했는데 마왕은 큐타로는 내가 맞겠다고 넌 여자 개 싫어하니깐 여자 오니를 죽이는 게 잘 어울린다고 했죠. 오바나이는 여염로로 몰릴까봐 그 정도로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마왕은 다키를 예전에 너를 가뒀던 뱀 온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갑자기 의욕이 급상승했고 곧바로 다키를 향해 뛰어가 뱀의 호흡을 마구마구 날렸죠. 오바나이는 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검사였기에 다키를 발라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큐타로는 빨리 마왕을 해치우고 다키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해졌는데 마왕은 어서 덤벼보라며 도발을 했고 큐타로가 그 도발에 당해 뛰어들자 그대로 십종용 법술 오로치를 시전했고 큐타로의 뒤쪽의 그림자에서 거대한 뱀이 튀어나와 큐타로를 씹어버렸습니다. 큐타로의 전매 특허인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가 기습하는 기술을 그림자에서 식신을 소환하는 메구미의 기술로 똑같이 받아친 것이었죠. 큐타로는 그 뱀에게 통째로 삼켜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그 순간 마왕이 뛰어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미치리가 허겁지겁 뛰어왔고 설마 다 끝나버린 거냐며 아쉬워했죠. 미치리는 아까 전 유곽에서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 빠르게 뛸 수 없었기에 사태가 끝나고 겨우 도착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상현 6퇴치를 마친 그들은 귀살대에 돌아가게 되었고 마왕은 시노부에게 다가가 내일 다음 임무를 향해 갈 것 같은데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어째서 굳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마왕은 내가 내 스타일이라서 그렇다고 본심을 말했다가 시노부에 웃고 있지만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자 사실 너희 언니를 죽인 오니의 정체와 위치를 알아냈다고 둘러댔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언니를 죽인 오니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인원만 알 텐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껏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마왕을 믿어보기로 했죠. 마왕은 시노부와 만세극락교에 가면서 작전을 말해줬는데 귀살대가 들이닥친 걸 알게 되면 오니가 달아날 수도 있으니 평범한 부부로 위장을 해야 한다고 입을 털었습니다. 사실 마왕은 도우마가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괜히 여기서라도 시노부의 남편 역할을 해보고 싶었기에 그렇게 말했던 거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갚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 작전을 수락했고 마왕은 시노부 옆에 꼭 붙어서 아주 무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최대한 오래 시노부랑 꽁냥거리고 싶었지만 시노부는 교주로 나온 도우마를 보자마자 원수라는 걸 확신했고 곧바로 도우마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마왕은 살짝 아쉬웠죠. 시노부는 분노에 잠식되어 주변에 신도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신도들은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교주를 칼로 찌르자 저 여자를 잡아 죽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신도들에게 이자는 인간을 잡아먹는 사악한 오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도우마가 시노부의 독을 소화시키면서 오니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신도들은 칼에 찔려도 끄떡없는 신이라며 도우마를 찬양했죠. 도우마는 시노부를 향해 부채를 휘둘러 얼음 혈기술을 날렸고 시노부가 빠른 몸놀림으로 피하자 신도들이 그 공격을 맞고 죄다 죽어버렸습니다. 이후 시노부가 다시 벌레의 호흡으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도우마 가까이에 가자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도우마가 그런 시노부를 공격하자 마왕이 시노부를 끌어안고 회피를 했죠. 시노부는 이건 노우라고 하며 다시 도우마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마왕은 시노부의 머리에 딱밤을 치면서 이성을 찾으라고 저 녀석 가까이에 가면 혈기술에 의해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에 살짝 정신이 들었는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고 마왕은 내게 맡기고 넌 막타나 칠 준비를 하라고 했죠. 도우마는 너네 귀살대 검사들은 절대로 내게 칼을 휘두를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 순간 마왕은 십종용법술 마오라를 소환했습니다. 도우마는 마오라를 보고서 본능적으로 위험한 괴물이라는 걸 알았고 곧바로 수많은 얼음창을 날려 마오라의 몸에 꽂아버렸죠. 그런데 마오라 뒤에 있는 법진이 돌아가며 몽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도우마는 그에 깜짝 놀라 다시 얼음 혈기술을 시전해 마구마구 공격을 퍼부었지만 마오라는 그 얼음 공격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거대한 팔을 휘둘러 도우마의 뺨을 후려쳤죠. 도우마는 그 충격에 날아가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뛰어난 재생력으로 몸을 다시 재생했고 어째서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왕은 마오라를 상대하는 건 너무 빡셀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상대해주겠다며 마오라를 집어넣었고 그대로 일륜도를 들고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죠. 도우마는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 얼음 결정들이 있었기에 가까이 오는 순간 자신의 승리라고 장담을 했는데 마왕은 아무렇지 않게 도우마의 몸 곳곳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어째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마왕을 향해 얼음창을 날려 복부를 꿰뚫어 버렸는데 마왕의 몸에 얼음이 닿자 그 얼음은 소멸해버렸고 마왕의 몸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죠. 마왕은 마오라가 도우마의 혈기술을 적응하자 그걸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시켰고 도우마 혈기술에 대한 완벽한 내성을 가진 거였습니다. 마왕은 그대로 절망하고 있는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 목만 남게 했고 시노부에게 어서 막타 치라고 손짓을 하자 시노부는 언니를 생각하며 도우마의 머리통을 마구 쑤셔버렸죠. 그렇게 도우마는 절망과 공포에 빠진 채 소멸하게 되었고 마왕은 승리의 환희를 핑계 삼아 시노부와 격한 포옹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저 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마왕은 시노부의 향기에 취해 해벌쭉 웃음을 지으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마왕빙의 시나리오답게 오타쿠의 욕망을 채우는 코믹한 요소도 많이 집어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이 시나리오가 계속 연재되기를 바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さようなら。